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오늘 서울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대구 경북 신공항 조기 건설과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 도시 조성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영한 16개 지역 공약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고요. 또 군의군 편입 법률안 통과와 대구 전역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취수원 다변화, 관계기관 협정 체결 등 당면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등 지자체 핵심 공약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표는 TK에서 얻고 실속은 다른 지역이 챙겨간다는 지역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윤 당선인이 내세운 지역 핵심 공약들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지혜와 또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3월 29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외관 하이패스 차로 중 하나가 차단돼 있는데요. 현재 외관 나들목 진출목 따라서 지체 보이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은 현풍 방향 용산동 구간 차량 이동량은 꾸준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앞둔 구간은 오늘은 원활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앞산 순환도로 상인동 방향으로 앞산 고가차도 1차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조금 전 발생했고요. 그 여파로 차량 정체가 극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로에도 사고 발생했는데요. 복현 오거리에서 복현 내거리 방향이고요. 6교 아래 2차로 구간입니다. 승합차의 승용차의 추돌 사고고요. 현재 사고 차량 파손이 심합니다. 사고 여파로 삼격중학교 3거리부터 전차로 정체되고 있고요. 두 구간 모두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화로는 유천내거리에서 테크노폴리스로 진입하는 차량 이동량 많아서 막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크노폴리스로 진입해서 볼리와 명곡터널 구간에서는 지나는 데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송 영하 3도, 김천 영하 2도, 대구 3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8도, 김천과 대구 19도가 예상됩니다.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는 봄비 소식도 예보돼 있는데요. 5에서 10mm 예상 강수량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5도, 습도는 67%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의료원, 제2의료원 설립 문제가 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대구의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 시민행동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는데요. 네.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좀 난간을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설립 추진을 발표했음에도 이 의료 강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뜻을 다시 한번 대구시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윤석열 당선자와 새 정부의 제2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이 대구 시민 여론을 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이 국고 지원 확대를 촉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이 지방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한시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대구가 새로운 의료원 설립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엔 좀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네. 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하게 될 때에도 이와 같은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김재원 최고위원, 이 권영진 대구시장 이외에
또 다른 경쟁자들이 함께 나섰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한다라고 네. 하는 걸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대구시장이 누가 되든지 제2공공의료원 설립을 좀 추진하길 바란다. 연계성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일전에 경남도지사 시절에 있던 공공지방의료원을 폐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강하게 이슈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울릉도 일주도로의 위험 구간 개선 공사가 그 6년여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경북도는 어제 그 울릉군 서면 남양리에서 울릉도 일주도로 2단계 건설 공사 준공을 기념하면서 이 남양터널 개통식을 열었는데요. 네. 울릉도를 크게 한 바퀴 순환하는 그 일주도로는 2019년 3월 55년 만에 전면 개통되긴 했습니다. 기존 울릉읍 저동항에서 북면 천보리까지 차량으로 한 1시간 30분가량 걸리던 거리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 일주도로의 경우에는 이 도로 안전 기준에 맞는 구간이 극히 드물고 도로 폭이 좁아서 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좀 운행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낙석과 산사태 또 너울성 파도 등 자연재해가 좀 많다 보니까 교통 통제도 잦아서 주민과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실제 어제 개통식을 한 그 남양터널의 경우에는 양방향 차로가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그 차량 진출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으로 좀 운행될 수밖에 없어서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그 신호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 관광객 등의 교통 불편과 사고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일주도로를 개통했는데 이제 추가로 공사를 더 진행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공사 기간에 좀 맞물리긴 하는데 일주대로 개통이 1단계, 이번이 2단계 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북도는 울릉 일주도로 2단계 건설 공사를 2012년에 이제 정부의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12월부터 총 사업비 한 1,700여 원을 정도 들여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일주도로에 터널 9곳을 확장 또는 신설했고요. 또 구간에 따라서 1차로나 2차로인 도로를 모두 2차로로 확장 및 포장을 했습니다. 예. 현재 공정률을 따지면 한 99% 정도라고 하고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작업만 남은 상황입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그 위험 구간을 추가로 발굴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이제 위험했던 곳을 확 포장했으니까 더 안전하게 이제 울릉도를 일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별도로 울릉도의 공항도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25년 개항이 목표고요. 그 1,2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등을 만드는 이런 울릉공항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 올해까지 공정률 목표를 들어보니까 30%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공항은 50인승 이하의 소형 항공기가 오가는 이 관광 전용 공항으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경북도는 도로와 항공 기반 등이 정비가 되면 이 현재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한 30만 명 정도 수준인데 100만 명까지도 크게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소형이지만 이제 항공기 타고 울릉도를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소식 하나 짧게 들을까요? 네, 지금 대구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0대 이하 이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약 한 30% 정도 되는데요. 꽤 되네요. 네, 꽤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백신 접종을 두고 이 소아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예약률이 지금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미 코로나19가 풍토화돼 가고 있는데 1차 접종률 87%까지 달성하고도 누적 확진자가 1,200만 명 나온 것은 이제 자연 면역이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도 나서게 됐는데요. 네. 지금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자를 보면 1,000여 명에 불과하거든요. 예약률이 0.7%에 불과한데 이 백신 접종을 놓고 다시 한번 좀 방역 당국에서 지침이나 이 안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대구시가 지난 18일이었습니다. K2 공공항과 대구공항 이전 예정지 개발에 대한 최종 계획안을 공개하고 이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공개된 개발 계획안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구시는 이날 개발 계획을 총괄 기획한 그
에드워드 양, 그 양도식 박사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글로벌 스마트 문화 소변 도시로의 그 개발 구상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물로 특화된 내륙형 수변 도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신산업, 산업과 그 서비스를 수용한 스마트 도시, 또 문화 중심의 월드시티를 반영한 K2 이전터 등입니다. 네. 대구시가 정한 이전 예정지의 명칭이 그 대구 스카이시티인데요. 그 2030년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곳은 K2 공군기지가 이전하고 남게 되는 부지에 그 7만 2천 명이 상주하고 3만 2천 명 정도가 오가는 곳으로 재탄생한다는 이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팬데믹 예방 도시, 도시 물순환 100% 달성, 100% 녹지 통학 학교 도시, 또 1인 1로벌 서비스 도시, 네. 공공교통 분담률 50% 도시 등 5대 핵심 지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3단계에 걸쳐서 개발이 이루어지나요? 네, 1단계는 폭 250m에서 550m의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대구 스카이시티를 관통하는 등 녹지를 접한 도심 길이가 총 91.89km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다 2단계로는 도심 곳곳에 워터프런트, 이 도시의 물가를 6개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이 자연과 연계한 문화, 상업이 공존하는 문화 수변 도시로 재창조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3단계는 국제 교류와 주거, 이 산업 등 권역별로 특화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심에는 국제 교류 거점을 두고 이 동서남북으로 신산업 권역과 신산업 산학형 클러스터 권역, 이 주거 권역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전시공연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의료와 로봇 산업을 접목해서 신산업 역량을 좀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야, K2 이전 예정지는 물론이고 동구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발표된 사항인데 그 2028년 이후에는 공공기지 때문에 적용됐던 고도 제한도 지금 50년 만에 풀리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현재 K2 인근 지역이 이제 1에서 6구역까지의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제재를 좀 받고 있습니다. 비행 안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약 95%가 5층 미만입니다. 근데 이제 동대구 상업 지역에도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하지만 이제 고도 제한이 해제되면 인구와 가구 수가 현재보다 2배 내외, 또 영종률은 220% 이상 증가, 또 건물은 평균 한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도심이 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들 의견은 어떤 거였나요? 네, 아무래도 이 사업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주로 나왔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가 약 9조 원 내외인데 이 공군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군공항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보다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대안까지 좀 함께 마련해야 된다. 이런 네. 조언이 나왔고요. 또 이 평지가 줄을 이루고 금호강 수질 문제 등 이 지형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수변 공간 조성이 쉬운 일이겠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지 이 금호강의 수질 관리와 이 수변 공원 등이 함께 조성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지적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이미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군부대 오염 문제. 우리 미군 기지 중에 일부 반환된 부지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K2 군공항 역시 이 복원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준비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산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관심이 참 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업비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으로 좀 가닥을 잡은 그 부산 가덕도, 또 그 전북의 새만금 공항과 달리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에는 그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 K2 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신공항을 미리 짓고 그 이전터를 좀 개발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이 기부대 양의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이 공익보다는 사익성의 이제 그 주택 건설 사업이 좀 주를 이룰 우려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대구 인구가 계속 좀 줄고 있고 이 현재도 문제인데 이제 공급 초과로 아파트가 남아 돌아가는 현실을 좀 감안할 경우에는 이마저도 좀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대구의 병년 대계를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기업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 때문에 그 자금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핵심 공약에 이 K2 이전도 개발이 포함돼 있었는데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후보 시절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대구공항 부지 매각 후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액 국비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뭐 1차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소수지만 사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더불어민주당도 공약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의지가 있다면 또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네. 정치권이 얼마나 설득에 적극 나서느냐. 윤 당선인이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를 국정 과제 중에 주요한 과제로 인식시키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선 이후였는데요.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주였습니다. 그 지난 23일 그 기자간담회를 좀 열었는데 당시 그 공항 건설 비용과 관련해서 이 윤석열 당선자의 발언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권 시장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 공항 건설 비용에 국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 윤 당선자도 여기에 공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산 가덕도나 전북 새만금 공항처럼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의미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권 시장은 공항 건설에 이 청신호가 켜졌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전하고 남은 터 개발을 하려면 일단 K2 공항과 대구 공항이 먼저 옮겨가야 하잖아요. 지금 군위군의 대구 편입도 제자리 걸음인데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이 김영건 군수가 지난 25일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서 현재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발목이 묶인 군위의 대구 편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동 국회의원 등 이제 좀 선거구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의원들이 좀 반대하고 있고 논의 과정이 중단된 상황인데 네. 김 의원은 현재까지도 지금 이 반대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이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또 어떻게 기류가 변할지 모르니까 취임 전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이에 윤 당선인은 이 군위가 이번 대선에서 본인에게 전국 최고의 이제 지지율을 보내줬던 걸 알고 있다. 군위에 대한 이제 관심을 표했고요. 통합신공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고 편입 문제는 당 차원에서 협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언급을 했습니다. 네. 김 군수는 이날 윤 당선자와 회동 후에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육정 발전 특위 위원장과도 만나서 이 편입 문제 협조를 구했는데 지방선거 전에 이제 편입 문제가 타결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근데 김영동 의원이 군위군의 이 대구 편입 반대 근거 중에 하나로 든 게 K2의 미군 시설 이전의 협상권을 가진 미국 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렇게 되면 통합신공항 건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위의 대구 편입은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미 국방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 국방부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이 미군 측으로부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군 사령부 그 국방부 대구시 간의 실무 협의도 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측과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좀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K2 이전 작업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면 이 K2 이전 예정지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구시는 이제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음 달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고요. 그 올해까지 그 통합신공항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또 절차를 거쳐서 국방부와 합의각
코스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민간 사업자 선정 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에는 통합신공항 건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곽을 드러낸 대구 스카이시티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결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덟 시 50분 지났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지난 2월에 신중년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달서 50플러스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여러 직업과 취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수업이 바로 어제 진행됐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은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신중년들이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달서 50플러스 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중년을 위한 교육기관이 마련된 건데요. 시민들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취미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 봄학기를 개강했습니다. 달서 50플러스 센터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수업들이 열리게 되는지 달서구청 평생교육과 최옥순 팀장을 통해 들어보시죠. 달서 50플러스 센터는 신중년 세대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배움터이자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에 환원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인생 후반기를 새롭게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최초로 50세에서 64세까지 신중년 세대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문화 저변 활성화를 위해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제2 인생 설계를 위한 노후 준비 교육, 그리고 제2 경력 개발을 위한 일자리 및 취창업 교육, 주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취미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봄맞이 실내 정원 만들기, 반려 텃밭 만들기 과정을 운영을 하고 또 실버 체조 지도사 양성, 온라인 쇼핑몰 창업 지원, 베이비시터 양성, 노후 준비 교육인 달서 50플러스 희망 캠퍼스를 봄학기에 순차적으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름 학기에는 6월에서 8월부터 치매 예방 관리사 양성, 패션용품 공예 교육, 심리 상담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수업이 어떤 게 열리고 있나요? 네, 어제가 바로 개관 후 첫 수업이 열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첫 수업으로는 미니 정원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식물을 다루는 법과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꾸미는 법을 배우면서 취미를 개발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이론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도 병행하면서 실내 정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네. 현장 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밑에 보시면은 배수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수층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흙의 3분의 1 정도만 전체적으로 망을 가릴 정도만 깔아주십시오. 3분의 1 정도. 네. 이게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꽃을 배울 때는 이런 걸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이렇게 좀 잘라내는데 식물은 어때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여기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얘를 먹여 살려야 돼요. 얘네들은 양분을 많이 만들어서 얘 에너지를 줘서 꽃을 계속 피게끔 해줘요. 오늘은 이제 그 실내 정원 중에서 홈 가든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화분 용기 안에다가 나만의 미니 정원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실내에서 장식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물로 미니 정원도 만들고요. 또 키우고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50플러스를 찾으신 이제 시민 스스로가 즐기고 행복한 가운데 그 마음을 여러 시민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실내 정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이제 수업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공기 정화 식물이라든지 용기 속 테라리움, 그리고 아쿠아 플랜테리어, 초화류 허브 정원 만들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직접 이렇게 어울리게 꽃도 배치하고 심어보면서 참 재밌게 수업에 참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소감도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식물을 직접 만져보면서 집안에 머무르는 신중년 세대에게 새로운 취미도 개발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회도 됐는데요. 첫 수업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 대한 기대도 남달랐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배운 정보들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분도 계셨는데요. 수강생들에게 수업을 들은 소감과 앞으로의
대표의 각오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꼬리 사이사이에 이제 남아있는 흙들 충분하게 이제 흡수될 수 있게 이렇게 찔러서 넣어서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힐링 받아가고 너무 재밌고 힐링돼요. 꽃에 관심이 있어서 꽃 수업을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꽃 이거 실내 정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신청했어요.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꽃을 해봐보고 식물을 보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까요? 저는 이론 수업 위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습까지 할 수 있어서 습득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식물에 관한 뭐 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유래 아니면은 꽃말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베란다에 상자 텃밭이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저만의 봄맞이 텃밭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달서 50플러스 센터의 수업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이번 봄학기뿐 아니라 여름에도 새로운 직업과 취미를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다양한 수업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달서 50플러스 센터의 수업에 한번 참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쌀쌀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16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올라가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다는 대구기상청의 예보도 있습니다. 아침의 광장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